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변경되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지만 성실하고 바른 성품의 아버지는 갑작스레 딸의 성폭행 폭로로 주변 사람들의 증오 어린 시선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돈, 과거, 그리고 증거 없는 진실로 고통을 받는 아버지와 성폭행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딸. 법정은 결론을 냈지만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죠.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든든한 가족의 응원과도 같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1장 평온했던 재혼 가정.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0세의 윤태호 씨는 3년 전 50세의 김은주 씨와 재혼했습니다. 태호 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37세 딸 미나가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모범 직장인으로 인정받았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가장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그에게 은주 씨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은주 씨 역시 태호 씨의 성실함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나와는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큰 갈등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호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은주 씨는 집안일을 돌보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만의 조용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가끔 미나가 안부 전화를 하면 태호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나의 전화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태호 씨는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7세의 미혼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은주 씨도 미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계모라는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는 어려웠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미나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토요일 오후 미나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와 은주 씨는 미나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2장 폭로의 시작.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깜짝 놀라며 즉시 부인했지만 미나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년간 아버지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격분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계모라는 미묘한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무서웠고 누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호 씨는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다며 미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평생 평화롭던 집안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미나는 집을 나가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태호 씨와 은주 씨는 어이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으로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장 흔들리는 마을의 시선. 미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소문이 번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태호 씨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발소에서 태호 씨는 어색한 시선들을 받았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도 태호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주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더욱 직접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네 분녀회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태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이 퍼져나갔습니다. 태호 씨는 더 이상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미나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나를 동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제안했지만 태호 씨는 도망가면 더 의심받는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호 씨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나의 한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장 돈의 그림자. 미나의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의 지인들을 통해 미나가 최근 아버지에게 큰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미나는 한 달 전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나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태호 씨는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 후 미나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변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이번 폭로의 진짜 동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여론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나를 동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돈 문제가 알려진 후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0년이 넘은 일을 왜 하필 아버지에게 돈을 거절당한 직후에 폭로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딸이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것은 마음 아팠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모함했다고 해도 피를 나눈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무죄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미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설사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미나의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돈 문제가 겹친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장 법정으로 향하는 길. 미나는 결국 아버지를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태호 씨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호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일기장,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는 지인들의 증언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태호 씨 측에서는
미나의 경제적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미나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고 거짓 고발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미나가 태호 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라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나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지만 동시에 경제적 동기와 시기적 우연의 일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사건이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태호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미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작은 동네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만나게 될 아버지와 딸, 가족이 법의 이름으로 서로를 겨누게 된 비극적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6장 무너지는 가족. 법정에서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7살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성추행, 그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고통, 평생 간직해온 상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과 기자들이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나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반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얼마나 생생한지 듣는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나가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거짓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미나 측은 성추행의 은밀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태호 씨 측은 물적 증거의 부재와 경제적 동기를 부각시켰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지금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주고받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적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정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착잡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미나의 절절한 호소도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7장 판사의 한마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와 은주 씨, 그리고 미나 모두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0년 전에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미나가 최근 아버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를 거절당한 후 고발에 이른 시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원한에 의한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미나에게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거짓 고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나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태호 씨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은주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무죄가 증명되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미나의 절망적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 후 미나는 법정을 나가면서 아버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습니다. 8장 남겨진 여운.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호 씨와 은주 씨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태호 씨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나는 판결 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주소도 옮긴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가 아무리 연락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가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지, 혹시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태호 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가끔 스스로도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미나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은 여전히 기억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이제 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영원히 인연을 끊겠다는 결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비극을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에서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호 씨의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진실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살면서 본 태호 씨는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과거를 모두 알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남편을 믿고 함께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해서 만든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영원히 갈라졌고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진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증거 부족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